of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of 하면은 inside of this circle. 우리 동아리 circle이란 말 한국에서도 쓰죠. 그 circle이 이 circle, 이 원인데요. 안은 아닌데 이 원에 안 할 때 inside of this circle 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스텝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약간 애매하실 겁니다.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좋은 점은 of는요. 여유 있게 먼저 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실제 이 이미지는 사진처럼 보이지만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이렇게 글씨까지 같이 써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에요. 자, 무슨 기둥이죠?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둥이겠죠. 비기둥 얘 꼽아가지고선 지금 카멜레온부터 순서대로 넣으면 되죠. 카멜레온이 뭐가 그림이고 뭐가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니까 얘가 먼저 카멜레온 다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기둥 집어넣어서 this is 얘가 is가 들어가는 건 이제 다 아시죠? 사진이 아니라고 하니까 not은 몇 번째? 세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 나머지 말을 계속하면 되죠. 사진은 영어로 a photo. 픽처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이에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간단하게 뭐가 그림이에요? 이거니까 이번에 this라고 굳이 할 필요 없죠. 포인트 손가락 안에서 it is a paint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기둥도 지금 나온 거잖아요. 여기 원래 연결끈도 붙여 쓸 수 있죠. 연결끈을 붙인다면 여기서는 벗이 좋겠죠. photo가 아니라 painting이다 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굳이 벗까지 쓸 만큼 그렇게 막 대단하게 바꾼 게 아니어가지고 실전에서는 this is not a photo, it is a painting 이렇게만 들어가도 충분히 말이 되고 벗을 넣는다고 해도 이상한 게 아니고요. This is not a photo, but it's a painting.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John's Diner. 우리 다이너 배웠죠? 영상에서 나왔죠? 존의 다이너고 with 껌딱지 배웠고요. 스텝에 나오죠? 존의 쉐빌이다. 쉐빌 대문자죠? 이거는 자동차 명칭입니다. 그래서 존의 식당과 존의 자동차인 거죠. 그래서 이 apostrophe s도 우리말에서는 뭐뭐의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스텝에서 배우는 이 of와는 약간 서로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봐보면은 밑에는 존 하고는 여기 B-A-E-D-E-R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사람 이름인데요. 대문자로 지금 두 개 시작하니까요. 사람 이름의 성이라고 알 수 있는데 저도 이거 보면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베더라고 읽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다고 했죠. 그 쓰인 대로 읽히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알파벳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베더라는 성이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게 모를 때는 대충 최대한 이 소리가 아닐까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 거기 있거나 누군가 이 성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 그 단어를 교정을 시켜줄 겁니다. 이거는 원어민들한테도 흔히 그냥 있는 일이에요.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입니다. 다음 거 보면은 oil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oil 알죠? oil on 나왔죠. on은 우리 껌딱지 배웠고요. on canvas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오일이 있고 근데 이게 어디 붙어 있냐면은 캔버스인 거죠. 상상되시죠? 자, 캔버스는 우리 그림 그릴 때 말하는 그 캔버스를 얘기를 하고요. 이 캔버스 위에 오일로 그림을 그렸다 해서 이게 오일 페인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일 페인팅을 영어로 이렇게 oil on canvas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죠. 자, of는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처럼 apostrophe s랑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항상 뭐뭐의 의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어에서 of를 왜 쓰는지를 인지하면서 접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장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이게 그 사진이에요. 나랑 내 쌍둥이 형 사진이요. 무슨 기둥이죠? 이게 그 사진이라니까 방금 한 것처럼 비기둥이죠? 그럼 바로 말을 하시면 되겠죠? This is 그 사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the photo도 되고요. 지금 상대가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 건지 아는 거잖아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포인트를 했을 경우에는 대수로 말을 하면 됩니다. This is that photo 아니면 This is the photo. 무슨 포토예요? 나랑 내 쌍둥이 형 사진이요 라고 했어요. photo는 photo인데 photo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of me and 그 다음에 내 쌍둥이 형이 누구예요? twin brother. My twin brother. 우리 트윈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을 때 트윈이라는 말 잘 써줘요. 그래서 photo of
me and my twin brother. 만약 이거를 전체 문장으로 말을 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It is a photo of me and my twin brothe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어를 쓴 이유는 나랑 형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개다라고 할 때는 어라고 찍는 거고요. 만약에 나랑 내 쌍둥이 형이 되게 특정한 공간에서 유별난 짓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혔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더로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다예요. This is the photo. It is the photo of me and my twin brother.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of는요, 교재 안에 있는 예문들을 보시면서 단어만 바꿔쳐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스텝에서는 우리가 of를 접하면서 배우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양하게 of가 쓰여져 있는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분해하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영어에서 of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전달되는 of의 느낌이 한 가지 동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 읽어보세요. 존은 존인데 한 번 더 들어가서 of ark. arc의 존이다. 옆에 이거는 읽어보실 수 있으셨나요? 여기 이렇게 n 두 개 들어가져 있고 여기 d 하나 달랑 있고 이렇게 어포스트로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프랑스어들이 이렇게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영어인 거고 얘는 지금 이 영어의 버전인 프랑스어로 쓰여 있는 거죠. 얘 두 개가 이름의 경우가 크겠죠. 왜냐면 대문자로 시작을 지금 했잖아요. 존은 존인데 아크의 존이다. 힌트 드릴게요. 프랑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바로 여기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가깝죠? 지금 여기 바다 하나 이만큼 두고선 굉장히 가깝게 있죠? 서로 역사 속에서 같이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프랑스 영국 100년 전쟁이요. 전쟁을 1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100 years war라고 해요. 100년의 전쟁인 거죠. 여러분 잔다르크 들어보셨죠? 잔다르크를 바로 영어로 Joan of Arc라고 합니다. 이름 안에 지금 of가 들어가 있는 거죠. 특이하죠? 조안은 여자 이름이고요. Arc는요 동네 이름입니다. 이태원 같은 한 동네 이름인 거죠. 그래서 조안은 조안인데 이 아크라는 동네의 조안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존의 출신이 아니라 실제 여기 아버지 성이 요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영어는 결국 영국에서 탄생된 언어이기 때문에요. 영국과 인연이 깊은 프랑스어와 마주칠 수밖에 없게 돼요. 영어권 국가에 있는 시장에만 가도 프랑스어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와인들을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는 거 보시잖아요. 단순히 프랑스어뿐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하면은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이름은 이 이름이고 실제 이 이름의 full name 보통 영어권은 중간 이름들도 있어요. 서양권은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합쳐서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까지 얘랑 그다음 요거 세 번째 요거 같이 읽어보세요. 리오나르도 다 빈치라고 나왔죠. 우리가 아는 리오나르도 다빈치죠. 그 뜻을 보면은 리오나르도 하고선 son 아들은 아들인데 of Ser Piero 한 번 더 들어가서 피에로의 아들이고 from 빈치라고 들어갔어요. from은 껌딱지 배웠죠. 빈치에서 온 피에로의 아들 바로 리오나르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재미있죠. 그래서 서양의 옛날 전쟁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방패에 요렇게 아니면 깃발에 요렇게 마크가 들어져 있는데요. 그 잔다르크도 잔다르크만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Coat of arms of Joan of Arc. of 3개 들어가죠. 7개 단어 중에 3개가 지금 of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뭐의 라고만 of를 기억하면 그리고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번역이 맨 뒤에서부터 계속 가야 될 겁니다. 그죠? 아크의, 존의, arm의, 코트 이렇게 들어가면요. 긴 문장 안에 이런 식이 다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거꾸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앞에서 읽으면서 이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코트는 코트인데 먼저 우리가 쓰는 그 외투 코트 있죠? 그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막처럼 덮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케이크를 설탕으로 다 입혀라고 할 때도 그걸 코트하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종이를 코팅하는 것도요. 종이를 막으로 덮으면서 보호해주죠. 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막처럼 덮는 것을 말해서 부동사로 쓸 때는 막처럼 덮어라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입는 외투 코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코트는 코트인데 한 번 더 들어가서 arm
armed라고 했어요. arm은 양쪽 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기도 됩니다. 군대가 단어가 뭐예요? army. 똑같이 arm 들어가죠. 코트는 코트인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옛날 방패도 그렇고요. 거기에 그려진 그 문양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무기 위에 뭔가 덮은 거죠. 코트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디 소속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of 들어가죠. 그래서 of 하고선 Joan of 또 arc 들어간 거죠. 무기의 코트인데 Joan of arc 무기의 코트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잔다르크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톡했던 거면은 Joan of arcs 하고선 coat of arms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해도 되긴 됩니다. 우리 저작권도 70년, 100년 지나면 더 이상 개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듯이요.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안 하고 좀 다르게 취급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of를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실 건데요. 또 다른 걸로는 회사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회사를 우리 팀,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도 어퍼스트로피 S로 써주기도 합니다. 항상 무조건 한 가지 룰로만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공부하기 피곤해지세요. 말이 되는 것들이 언어에서 사용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말을 만들었을 때 영어로 설득이 되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돼요. 호주로도 공부를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이민 가시는 분들 한국에 많이 있으시죠. 이게 지금 호주 국기인데 여기 보면 여기 영국 국기가 같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수반이 영국의 여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영국이고 여기가 미국, 이쪽이 캐나다라고 하면은 호주는 이쪽에 있죠. 또 다른 호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국기는 영어로 설명했을 때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요거 읽어보세요. flag, flag는 flag인데 한 번 더 들어가서 of Australia. flag는 깃발입니다. 호주의 깃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Prime Minister of Australia. Prime은요, 최상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Minister는 우리 저번 영상에서 Ministry 배웠죠. 교육부, 국방부 할 때 그 부를 Ministry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최상 등급의 이 Ministry의 헤드이겠죠. 그리고 of 한 번 더 들어가서 Australia. 호주의 가장 높은 장관을 얘기를 합니다. 정부 부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수상이나 총리를 말해요. 호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없고 수상이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요.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아닌 총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fice는 사무실로만 알지만 공직을 말합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영어로 public, 공공적인 거에서 일을 하는 officer.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옆에 보면은 cabinet do premier ministry 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나중에 접하시게 될 거예요. 얘는 프랑스어입니다. 영어를 쓴다라고 하는 캐나다 상징을 보는데 여기에 프랑스어가 같이 들어가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캐나다 로고 안에 프랑스어가 같이 있는 이유는요. 캐나다의 이 동부 지역은요. 모국어가 불어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갔던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의 자리를 많이 잡은 거라고 했잖아요. 프랑스 민족들은 그쪽에 터전을 잡은 거죠. 이거 긴 거 한번 읽어보죠. of가 Logo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Canada. 뒤에서부터 가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이미지 상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고는 로고인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오피스의 로고다. of the Prime Minister 수상의 오피스의 로고였는데 of Canada 어느 수상? 캐나다의 수상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coat of arms라고 해서 전장 느낌이 났다면 요거는 로고란 느낌으로 바꾼 거죠. 하지만 목적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 영어를 써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죠. 세상을 카테고리로 많이 나눈 영어권에서 언어를 보면은 of가 사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회사 직책과 우리나라 정부, 중국 병법, 프랑스 중세시대에서 호주, 캐나다 정부까지 그리고 컴퓨터 게임 이름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거기 of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충분히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번역할 때 어렵지 않기 때문에 of는 여유 가지면서 계속 익숙해지세요. 코스 진행하면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문 저희가 같이 만들어보고 of 이번 스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문장 만들어 보세요. 너한테 지도 있어?
무슨 기둥이죠? 지도 있냐 없냐 우리 스텝에서 배웠죠? 뭐 너한테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have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기둥이었죠? 두 기둥이었죠. 누구한테 있어요? 너니까 두 기둥 그대로 사용해서 질문이니까 do you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to be 뭐예요? 단어가 have라 그랬죠. do you have 하고선 지도예요. 지도 모르면 여기 있잖아요. do you have a map?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도는 한 장, 두 장 우리 셀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다음 거 만들어 보세요. 너한테 이 도시 지도 있어? 갑자기 복잡하게 우리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영어 순서도 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영어는 뭐예요? 뒤로 가서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두 비 자리 여기 있는 거죠. 지도 있냐는 거니까 have였고 무슨 기둥이에요? 두 기둥이었고 아무리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지 한다고 해도 결국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Do you have a map? 갖고 있어? 뭘 갖고 있어? 하는데 이 도시의 지도니까 of this city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엑스트라를 그냥 뒤에 붙일 수 있는 언어 구조예요. 그러니까 꼭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고민하지 말고 앞에는 무조건 얘네 구조만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나머지는 할 말이 남았으면 갖다 뒤에 붙이면 된다. 오케이? Do you have a map of this city? 근데 만약에 여기서 Do you have this city's map? 이렇게 들어가면은 말이 이상하다고 해도 그 실정에서는 이상하게 들리지도 않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다음 거 만들어 보세요. Arthur Conan Doyle이 작가입니다. Arthur Conan Doyle이 셜록 홈즈의 작가입니다. 두 문장 다 만들어 보세요. 자, 무슨 기둥이에요? 이 사람이 작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둥 그냥 쓰면 되겠죠? The Arthur Conan Doyle 저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이 사람이 작가입니다. 작가는 영어로 여기 써있죠. Writer. Write는 우리 쓰는 건데 뒤에다가 or 소리 붙여서 스텝에서 배웠죠? 이렇게 하는 건 쓰는 사람, 이게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셜록 홈즈의 작가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 다 한 거죠? 근데 작가긴 작가인데 뭐 교육책을 쓰는 작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가가 아니라 셜록 홈즈의 작가다 하니까 한 번 더 들어가서 셜록 홈즈라고 써주는 거죠. 자, 셜록 홈즈는요, 여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했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서점 가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셜록 홈즈는 탐정 관련된 이야기죠. 그 실제 인물이 아니고요. 영국에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소설.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이름이 아서 코난 도일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언제 아냐면 일본 만화인데요. 명탐정 코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난이 여기 아서 코난 도일 여기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뭔가 오마지를 준 거죠. 자, 이번 건 제가 바꿨어요. 셜록 홈스의 작가가 아서 코난 도일이에요. 간단하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아까는 A가 B였다면 이번엔 그냥 B가 A다 라고 쓴 것뿐이에요. 똑같죠? 지금 현재 얘기가. 그러니까 셜록 홈스의 작가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셜록 홈즈's writer 이렇게 들어간다면 느낌은 셜록 홈즈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작가라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writer는 writer인데 누구 writer? 셜록 홈즈를 쓰는 writer of Sherlock Holmes.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다른 단어 하나 또 들었죠. author라고. author는요, 차이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writer도 작가라고 하고, 또 어디서 접하니까 선생님 author도 작가래요. 이 차이점을 어떻게 알아요? 할 때는요. 요거를 vs 우리 배웠잖아요. versus. 요렇게 그대로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요. 가장 초반에 답변이 나옵니다. 지식인 정도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좀 더 자세한 답변들이 잘 나오니까 구글 그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되는 건데요. author는요. 출판이 된 글을 쓰는 사람이고 writer는 출판은 아직 안 된 글을 쓰는 작가들을 얘기한대요. 양쪽 다 왔다 갔다 써도 되는데 writer한테 author라고 쓰면은 writer가 그건 정정을 하겠죠. 다시 만들어보죠. author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author of Sherlock Holmes 이 사람이 무슨 기능이 똑같은 거잖아요. is 하고선 누구예요? Arthur Conan Doyl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은행을 검색을 Bank of Korea라고 했을 때 검색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위키피디아 검색인데요. 글씨가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스텝입니다. 다시 보면은 요 두 개 스텝만 더 배우면 이건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은행 관련된 거니까 직접 여러분이 보시면서 번역해가지고 직접 찾아보세요.
이거를 한번 저는 영어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영어도 쓰면은 생각하는 것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은행은 은행인데 of Korea 한국은행이고 그 다음에 is 비기둥이고요. The central라는 말 쓰죠. 센터가 중앙이란 뜻입니다. 중앙에 있는 뱅크다. central bank 하고선 그 다음 거 of the republic 한번 들어갔죠. 근데 여기 대문자 나와 있잖아요. republic은 공화국을 얘기를 해요. 용어인 거죠. 그다음에 of the republic of 한번 들어서 Korea 대한민국을요 Republic of Korea라고 부른답니다. 우리가 한국이라고 부를 때는 Korea고 대한민국은 Republic of Korea. 그 다음에 and 하고선 다음 거는 issuer 보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 사회적 이슈라는 말 쓰잖아요. 뭔가 이슈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거 말하는 똑같이 세상에 이슈가 많아요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슈를 낸다라고 말을 해요. 뭔가 발표하고 공표하는 걸 이슈라고 합니다. 그 하는 사람인 거죠. 하는 기관이나 of 한 번 더 들어가서 South Korean won이라고 말하죠. 남한의 won. 이건 뭐냐면 화폐의 명칭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화폐인 won을 발급하는 곳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직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스텝 14번 기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June 12 주는 6월이고 12일 1950년도 in Seoul 그림 그려지죠. 서울 안에서 South Korea 남한에서 계속 읽어보죠. The bank's 뱅크의 primary purpose is 여기 지금 비기둥 보이죠? Price stability. 자, 요거는요 직접 쓰시고 단어 검색 직접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닌데 새로운 단어들이거든요. 여러 번 접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한번 검색해서 접하면 그게 여러분의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for that. 자, 요거는요 스텝에서 아직 안 나오는데 5번 기둥에 나옵니다. The bank targets inflation. 은행이 targets inflation. 이건 무슨 기둥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배운 기둥에서 안 나온 것들은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배운 기둥이라는 거죠. 여기 즈 보이죠? 이거 더즈 기둥입니다. 은행이 타겟를 한다. 뭐를? inflation을. 검색해보세요. 궁금하시면.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타겟를 한다. 그 마지막 the 2016 to 이거 to라고 그러거든요. 방향이잖아요. to 18 target is consumer price inflation of 2.0%. 2016에서 18년도 타겟는 is죠. consumer price inflation 어쩌 여기까지 가네요. 이것도 모르면 찾아보세요. of 2.0% 2.0%의 컨슈머 프라이스 인플레이션이 2016년에서 18년도 타겟이다 라고 말을 하죠. 내가 모르는 단어들 중에서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읽었는데 18년도 타겟 2.0% 안 궁금해 이러면 안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하지만 한 번씩 여러분의 소리를 내서 읽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이사 갔을 때 철물점 기억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한 번 입력이 되신 겁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지금 책 2권밖에 안 나갔는데 처음에 우리 명령기둥 think 이런 거 하고 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 단어량이 많다라고 해서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단어를 어떻게 접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때가 되면 다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기존에 하시는 거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